하루 만에 되살아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해서 키워드로 국내에서도 잘 이어졌으면 하고요.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전기의 시대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관련주로는 발전소라든지요, 국전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 미국 증시에서 좋았었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LNF가 인베스터 데이를 결정해서 그동안 좀 약점이 됐었던 고객과 관련된 부분이 다변화된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한미 약품이 다시 한번 해열제와 관련해서 공급을 재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SM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은 불법 승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EA는 이젠 전기의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롯데칠성은 2028년까지 매출 5조 5억 원,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LNF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유럽과 북미 매출 비중을 80%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HMM을 내놓으면 재인수를 검토하겠다며 매각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좌약 해열제, 복합 서스펜 좌약을 내달 공급 재개합니다. 먼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석 신문기일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 관련주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그룹사와 함께 SM과 또 하이브의 움직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전기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2024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면서 저공해 에너지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2020년대 하반기 석유와 LNG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동시에 태양광 발전 등 주요 청정 에너지 기술의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EA는 세계 곳곳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추진력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궤도에 진입하기에는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전력설비 관련주,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있고요. 또한 ESS 관련주, SK이터닉스와 삼화전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2028년까지 매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천억 원 달성 등의 목표가 담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6일 공시했다는 뉴스입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2,247억 원, 영업이익은 2,107억 원인데 2028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8년까지 ROE 10에서 15% 달성, 부채 비율 100% 이하로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제고하는 등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 중간 배당도 실시해서 작년 기준 21%던 주주 환원율을 2028년까지 3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오늘장 주가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입니다. LNF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유럽과 북미 매출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는 소식입니다. LNF는 캐즘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2027년 예상 해외 고객사 비율은 36%로 현재 편중된 고객사 비중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2건의 초대형 수주 외에도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추가 신규 수주를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인베스터데이 이후 LNF의 주가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HMM 임수 여부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매각 의지를 갖고 다시 내놓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HMM 임수 의사가 아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매도인 측에서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거나 매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HMM 임수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번 매각 과정에선 해양진흥공사가 매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 작업이 최종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 관련주로 하림과 HMM 그리고 펜오션까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좌약 해열제였던 한미약품의 복합 서스펜 좌약이 생산 중단 결정 수개월 만에 다시 공급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HLB와 함께 해당 제품의 공급 재개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한미약품인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의 약국을 통해서 다시 유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6월 복합 서스펜 좌약 생산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단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저하가 이유였습니다. 개별 포장형 실업제 해열제의 인기가 높아졌던 것도 원인으로 거론됐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열제 복용을 하지 않으려는 유아를 둔 부모 등 좌약 해열제를 찾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공급을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로는 한미약품과 HLB 제약이 있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